배우 이광기 씨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그린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는 크리스천 알뜰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동적으로 그린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내달 재개봉됩니다. 구티비가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와 함께 복음 사역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천 연기자로 잘 알려진 배우 이광기 씨가 막간이란 제목으로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꽃이라는 피사체를 통해 삶과 죽음, 만남과 이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그려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아직 피지 못한 꽃과 만개한 꽃, 이미 져버린 꽃잎과 푸른 잎사귀가 공존합니다. 이광기 작가는 이처럼 꽃의 삶과 죽음을 함께 보여주며 인생의 막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진짜와 가짜, 그 사이의 막간,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이 세상과 하늘과의 그 사이도 막간, 그 안에 그 간격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8년 전 신종플루 합병증으로 7살 어린 아들을 떠나보낸 이광기 작가. 그는 삶의 위기 속에 꽃과 나무, 들판 등 자연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다시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 작가는 사진전을 통해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막간을 통해서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 막간에 우리 삶과 삶 사이에 우리를 또 회복해주고 일으켜주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간절히 믿고 있기 때문에. 사진전 막간에는 이광기 작가가 직접 찍은 작품 2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실제 플로리스트와 함께 설치 작품을 작업하기도 했습니다. 전시회는 내달 3일까지 진행되며 서울 안국약품 갤러리 AG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휴대전화 요금 때문에 부담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저렴한 통신요금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선교 기금으로도 기부할 수 있는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됐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크리스천의 통신비를 알뜰하게 하는 크리스천만을 위한 알뜰폰. 주식회사 큰사람이 출시한 크리스천 알뜰폰 요금제는 총 6종으로 구성돼 있어 사용자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만들어졌습니다. 사용량이 적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크리스천 안심무약정 요금제는 월 6,290원에 음성과 문자 서비스를 각각 100건씩 제공합니다. 타사 요금제와 비교했을 때 연간 22만 원가량 저렴한 혜택입니다. 알뜰폰은 유심요금제 방식입니다. 휴대폰을 별도로 구매하지 않아도 본인 소유의 휴대폰에 유심칩만 갈아 끼우면 기존의 통신 기능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통 방법도 간단하고 요금 부담도 적어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통신비에 일각에선 통화 품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큰 사람은 SK텔레콤에서 그 망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SKT에 가입한 고객이나 큰 사람 이야기 알뜰폰에 가입한 고객이나 통신 품질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알뜰폰을 사용하면 일명 노예약정이라 불리는 기존의 약정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큰 사람은 위약금 걱정 없는 무약정 요금제를 제공해 사용자들이 약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요금제를 이용하면 통신비 절감뿐 아니라 기부에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구티비와 큰 사람이 업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통신요금의 2%가 구티비가 추진하는 다양한 선교 사역에 사용됩니다. 윤석구 대표이사는 각 교회와 성도들이 크리스천 요금제를 사용해 통신비 부담도 줄이고 선교 사역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지난 2004년 개봉해 역대 종교 영화 흥행 1위를 지키고 있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관객들을 또다시 찾아옵니다. 작품은 개봉 당시 기독교인뿐 아니라 일반 관객들에게도 극찬을 받으며 흥행 돌풍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멜 깁슨 감독이 연출하고 제임스 카비젤이 주연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보낸 마지막 12시간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영화입니다. 작품은 특히 1세기 예루살렘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2000년이 넘은 고대 도시 마테라를 배경으로 한 세트장과 7시간이 넘는 배우들의 분장,
현재는 사라졌지만 예수가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아람어를 사용하며 현실감을 더했습니다. 멜 깁슨 감독은 예수의 거룩한 희생을 표현하면서도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공포와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경계와 분열을 이기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이 영화의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부활절을 사흘 앞둔 4월 13일에 재개봉될 예정입니다. 구티비와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업무 협약을 맺고 용인시 복음사역 확장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에 소속된 교회들의 선한 사역을 구티비 방송과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 신동건 회장은 용인시의 800여 교회가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회원으로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양 기관의 협약이 용인시 복음화의 초석이 되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기회의 장을 만드는데 함께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800여 교회 23만 성도가 연합해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 용인시 복음화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 폰 안의 교회입니다. 오늘은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크리스천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엽 소장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개월 뒤인 2014년 8월 10일부터 지금까지 리멤버 0416이라고 새겨진 팻말을 목에 걸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남 소장은 1000일 가까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알리고 있는데요. 경기도 수원집에서부터 연구소가 있는 서울까지 지하철을 타면서 난데없이 욕을 듣거나 시비가 붙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남 소장이 일하고 있는 토지자유연구소는 평등한 토지권 문제를 연구하는 곳인데요. 남 소장은 성경의 희년 정신을 오늘의 현실에 맞도록 구현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정치는 정의를 세우고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의를 세우면 가난한 자가 현저히 줄어들겠죠. 하지만 그래도 가난한 자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또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충분히 펼쳐야 된다. 일산은혜교회 김혜원 집사는 6년째 공익변호사로 활동 중인데요. 지난해 장애인 꽃법센터를 개소하고 스스로 전업체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법인 동청과 서울시에서 장애인과 탈북민, 이주 외국인들을 위해 일했는데요. 어릴 적 한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됐던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변호사로 살면서 누구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법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큰 포부가 필요한가요? 그냥 지금도 할 사건이 이렇게 많은데 그 사건 하나하나에 투영돼야 될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조금씩 하다 보면 세상이 좀 조금씩 바뀔 텐데.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고 있는 김혜원 변호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최근에 와선 성노예제라고도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역사 강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역사연구소 심용환 소장입니다. 심 소장은 국정역사교과서 논란이 한창이던 2015년 기독교적 시각에서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후 저술과 강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기 쉽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강연 및 예능 프로그램에서 위안부 문제와 독립운동, 헌법을 주제로 강의해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헌법이 우리의 삶, 우리의 기본권, 노동권, 사회권과 관련된 문제임을 자각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뤄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 그런 때이고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내 폰 안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TV 뉴스 김준수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나미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미수습자 수색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창준 변호사는 선체에 대한 조사가 원래 목적이었지만 미수습자 문제를 우선 처리하고 유가족을 만나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진도 팽목항으로 향한 위원들은 앞으로 세월호 진상규명과 미수습자 수색에 나서는 한편 유가족들을 만나 선체 정리 방식에 대한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목포 해양대 교수,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연구부장, 해양선박 관련 민간업체 직원 등 8명의 전문가들로 꾸려졌습니다. 침몰과 회생의 갈림길에 선 대우조선해양의 정성립 사장이 자신의 급여 전부를 반납했습니다. 정 사장은 지금은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와 희망으로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사생결단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을 위해 전 직원이 고통분담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 겁니다. 앞서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대우조선의 신규 자금 2조 9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전체 인건비 총액의 4분의 1을 줄이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임금의 10%를 반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성립 사장의 급여 반환 결정이 근로자들의 동참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고령자 1인당 65세 이후 들어가는 총 진료비가 평균 8천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남성은 7,030만 원, 여성은 9,090만 원으로 여성의 진료비가 남성보다 2,060만 원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상보다 큰 금액인데요. 실제로 일반인들이 예상한 노후 의료비보다 3배나 많은 액수입니다. 20대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자신의 노후 의료비 지출로 약 2,538만 원을 예상했습니다.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의료비 지출이 500만 원 미만일 것이라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금으로 노후 생활비를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노후 의료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 강남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해 4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70살의 김모 씨가 야외용 가스 히터를 손질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은 2시간 만에 인근 주거 건물로 옮겨 붙었고 연기를 마신 70대 노인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곳이 비닐과 합판으로 되어 있었고 가정 내 LPG 가스통과 난방용 기름 보일러가 있어 화재 진압이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룡마을 화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독거노인과 이재민이 모여 살았던 이곳은 화재에 취약한 무허가 건물이 많아 화재 예방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입사 지원서에 필요 이상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국내 24개 기업의 입사 지원서를 조사한 결과 일부 기업에선 지원자의 혈액형과 SNS까지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족관계와 본적을 요구한 기업이 4곳이었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생년월일과 병역사항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 입사 지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했습니다. 가이드북은 기업 경쟁력 강화에 적합한 인재 채용 방안과 채용 과정에서 고려할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티비 뉴스 윤남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공명선거 시민네트워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지난 선거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과 사례를 설명하고 선관위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에선 도서와 격오지 투표장은 투표장에서 즉시 개표하고 개표방송 1분 데이터 엑셀 파일을 공개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수학여행 당일 아침인 3년 전 4월 15일을 재현하는 음악극 고난주간 세월호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 음악회를 진행합니다. 4월 11일 3.1교회에서 열리는 음악회엔 공연과 함께 송정미, 4.16 합창단, 어노인팅 등이 참여해 찬양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안산 명화극장이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제6회 바이블 영화제를 엽니다. 기독교 고전 영화인 배너와 불의 전차를 비롯해 기독교 역사에서 존경받는 신앙인의 인생을 다룬 다큐멘터리, 제자 오카눔과 아들의 고백 등 다양한 기독영화 26편을 상영합니다. 감리교 시국대책위원회와 옥바라지 선교센터가 세월호 진상규명과 대통령 탄핵 시위를 벌이다 벌금형을 받은 신학생들을 위해 모금 콘서트 우리는 오늘도 실패에 동참한다를 개최합니다. 콘서트는 4월 3일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